자, 오늘 아침에 전반적으로 다시 반도체 쪽의 흐름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금 아침에 강세 섹터를 살펴보게 되면, 자, 반도체 쪽이 쭉 이루 지금 또 다 올라와 있죠. CXL, 온디바이스, 3D 낸드, 반도체 생산, IT 대표주 시스템 반도체까지. 자, 지금 상승률 테마 상위의 반도체가 6개가 들어와 있어요. 자, 다 반도체 쭉 나왔는데 이 중에서 특히 돋보이는 종목들이 있죠. 우선 개인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많이 알려진 종목으로는 저희 심텍 같은 종목들이 있고요. 자, 심텍도 뭐 여전히 잘 나갑니다. 뭐 대덕젠자하고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쭉 올라 들어가고 있는데, 이 심텍보다도 압도적인 상승을 보인 종목이 있으니 바로 그게 이름하여 TCK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TCK는 앞서도 한번 분석을 해드렸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한테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저 테스와 마찬가지로 이 앞서 이 TCK를 설명을 드릴 때 테스와 비교를 해드렸었죠. 개인 투자자들한테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최강자 라인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드리고 그랬었는데, 이게 조금 이제 틀린 부분도 있죠. 틀린 부분도 있어요. 자, 예측이 조금 틀린데 예상보다 압도적으로 강한 흐름들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틈새로 먹기 좋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이 상황이 이게 틈새가 아니라 주도적으로 공략했어야 될 상황이 되는 거죠. 굉장히 이례적인 흐름이 나와 있는 겁니다. 반도체 재료 부분 3티어 종목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앞쪽에서, 자, 이 반도체 쪽은 우리가 잘 아시는 익숙한 단어를 쓰죠.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입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종목들 같은 경우, 유명 종목들은 다 장비주들이죠. 장비주들인데,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이 굴곡이 조금 심해요. 그래서 이게 뭐 최근에 뭐 테크인 같은 종목에서 살펴보듯이, 검사장비업체 테크인 같은 종목에서 살펴보듯이, 이게 실적이 자빠질 때는 걷잡을 수 없이 자빠졌다가 그 다음에 올라올 때는 또 이런 식으로 막 미친듯이 올라와 버리고, 이런 식으로 올라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비주 쪽이 눈에 띌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일찌감치부터 저 앞에 이미 20년 전에 국산화 시키면서 들어간 회사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지금은 이제 다른 종목으로 알고 계십니다만, 이제 원익 홀딩스, 로봇 쪽의 홀딩스 같은 경우를 알고 계시죠. 자, 여기 거기서 원익 IPS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미 20년 전에 주성 엔진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국산화, 장비를 국산하면서 뛰어 들어간 게 벌써 20년이 넘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뭐 10년 전 같은 경우에 이른바 이제 반도체 규제라고 하는 걸 들고 들어왔을 때 장비 쪽의 규제가 아니었었죠. 소재의 규제였습니다. 반도체 특수가스 같은 소재 부분을 규제를 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재하고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일본 쪽의 영향을 여전히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죠. 바로 이 기업 TCK 같은 경우에도 자국이 아직까지 여전히 남아있는 대표적인 종목이기도 하고요. 반도체가 돌면은 반드시 같이 돈다라고 얘기 들었죠. 업황이. 업황 자체가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반도체가 업황이 돌면 무조건 같이 돌아나가게 되는 반도체 이제 네임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다 이런 구조를 나타내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소재 부품 장비 같은 경우에, 이제 장비는 뭐 늘상 가장 먼저 빠르게 올라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소재 부품 같은 경우 구조적으로 소재 부품의 경우에는 설비 투자 사이클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생산 사이클을 따라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설비 투자가 확대될 초기의 국면에서 장비주들이 먼저 튀어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이 쭉쭉 늘어나서 활성화되면서 업황이 돌면서 이제 소재 부품이 뒤로 따라 들어가는 이런 구조를 나타내고 있어요. 자, 소울브레인 같은 종목들이 소부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죠. 근데 소울브레인은 중간 과정에 다른 종목에서도 왕왕 반도체 중에서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2차 전지 쪽으로 조금 많이 힘을 실어버렸죠. 그러다가 2차 전지가 맛이 좀 가면서, 그래서 이제 소울브레인 같은 경우는 현재와 같은 시장에서는 일단 대장주 역할을 하기 힘들고요. 그 밑에 이제 누가 2등이냐를 다투는 종목이 소재 부품 라인에서 3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 종목 TCK와, 자, TCK 이렇게 올라들어서, 지금 TCK 보시다시피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이번 사이클에서만 10만원에서 지가서 18만원까지 해서 80%의 직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80% 직진 보여서 시가총액 2조 원이고요. 그리고 동진 세미캠이 있죠. 솔브레인 바로 뒤에 들어가는 반도체
반도체 쪽 소재 분야를 국산화시키면서 일본 규제 뚫고 소재 분야 국산시켜 2조 1,000억이고요. 그리고 부품 쪽에서는 ISC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1조 6천억 이렇게 왔어요. ISC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죠. 이래서 1조 6천억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들이 누가 2등이냐면 이 ISC 같은 경우 예전에 HBM 날려줄 때 저때 같은 경우 굉장히 강력한 시세를 보인 바가 있고요. 그래서 케이스들이 이게 흐름들이 조금씩 달라요. 누가 2등이냐 그때 보고 지금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TCK죠. 자, 사이클을 쭉 넓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궤적 자체로는 반도체하고 같은 궤적으로 하는데 이렇게 지금 각각 부각받는 시기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죠. TCK 같은 경우는 저 앞쪽에 2020년 이전에 그리고 이제 중간 사이 같은 경우는 또 동진 세미캠이 이제 반도체 국산화 시키면서 굉장히 강력한 흐름들을 보인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보신 것처럼 HBM이 날아가면서 ISC가 엄청난 슈팅을 보인 적이 있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비슷하게 궤적이 들어오는 이 흐름에서 자 크게 눌려지고, 그 다음에 저 아래쪽에서부터는 비슷한 궤적으로 지금 움직여 들어왔었죠. 이렇게 다가 TCK가 단독으로 치고 나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좀 많이 밑에 있죠. 보신 것처럼 이 종목들하고 실적을 비교해 보게 된다라고 하면, 자 이게 ISC가 2,100억에 500억 내년 기준으로 해야죠. 2,600억에 700억 나오고 있고요. 동진 세미캠의 경우에는 자 내년 기준으로 아예 전망치 자체가 없고요. 여기는 조금 덩치가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덩치에 비해서 동진 세미캠이 계속해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동진 세미캠은 계속해서 저 PR에서 머물고 있는 종목이 되겠고, 그리고 이 TCK 같은 경우에는 동진 세미캠은 소재주니까요. 그러니까 TCK의 경쟁자로는 일단 ISC를 살펴봐야 됩니다. ISC가 이제 HBM 가지고 왕창 날아가지고 좀 부풀려진 반면에 훨씬 좋죠? 실적 자체가 훨씬 좋은 이런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낮은 상태에서 부각되면서 올라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앞서서 일본 쪽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의 흔적이 남아있는 회사다라는 얘기를 들었죠. TCKE 회사 이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TC 도카이 카본 약자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KC 같은 경우는 반도체 회사 코스피 있죠. KC 요기하고 두 회사가 서로 협력을 해서 만든 회사예요. 두 회사가 협력을 만든, 그래서 이게 흑연 제품을 만드는, 흑연 부품들을 만드는 거고요. 흑연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종목 말고도 또 있죠. 원익 QNC 고순도 흑연을 다루는 원익 QNC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원익 QNC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다시 또 틈새를 노린 종목이에요. 고순도 흑연.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장악을 하고 있던 회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익 QNC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해가지고 그 뒤에 따라 들어가는 회사가 제조, 석영, 세라믹 뭐 이런 것들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있죠. 흑연이 여기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주력이 또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뭐 이쪽은 거의 이 TCK가 싹쓸이 한다는 겁니다. 이게 회사의 지분 자체도요. 도카이 카본 TC를 맡고 있는 TCK에서 TC를 맡고 있는 도카이 카본이 지분 50%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코스피에 KE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 들어가게 되면, 앞서도 지금 반도체가 올라 들어갈 때 지금 저희가 최근에도 이제 후발로 나오는 유명한 네임드 종목들 이제 실실 하나둘씩 올라 들어오고 있죠. 저쪽에 코미코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지금 보시는 이 KC 같은 경우도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 앞쪽에 이제 코미코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잊혀진 종목, 개인 투자자한테 그렇게 친숙하지 않은 종목들입니다만 이렇게 올라 들어가 있죠. 코미코, 미코였다가 코미코였다가 회사 이름을 조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바꾸는 회사, 역시 마찬가지로 반도체가 돌아가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애야. 근데 이게 개인 투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친숙한 종목이 아니죠.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붙어 있는데요. 주가 계속 올라 들어오면서, 자 TCK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완전 빈집털이에요. 이거 그렇죠? 이거 뭐 완전 빈집털이 아닙니까? 기관발 빈집털이 종목. 아싸 잘됐다 그러고서 그냥 냅다 드립다. 이 밑에 쪽에서 많이 내려가 있던 것 야금야금 들어갔다가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기관이 완전 빈집털이라 해버린 겁니다. 테스 같은 종목들은 개인들은 계속 팔고 외국인과 기관 둘이었습니다만, 이건 뭐 원사이드 기관이죠.
그래서 저 밑에서부터 자 기관이 계속해서 사들여가면서 밑에 쪽에 이 바닥에서 삐적삐적거리고는 올해 상반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자, 3월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모으고 있는 겁니다. 3월달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반도체가 들어오면 이 기본적으로요, 이 3월 같은 쪽의 흐름에서 살펴봐야 된다면, 자 일단 작년 기준으로 살펴보는 거죠. 그럼 작년 기준에 이제 800억, 그 전에 이제 600억 바닥치고 800억 치고 돌아와서 이 정도의 네임드 기업들 같은 경우가 PR 10배밖에 안 된다. 반도체 전체 쪽에서도 한참 낮은 수준에 놓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싼다라는 건 측면을 잡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기관들이 계속 이렇게 이때까지만 해도 개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물량있던 거 외국인들은 팔고 있었고요. 이거 지금 다 흡수시켜 나간 거죠. 그래서 결국에 테스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완전히 따돌려버리고 내리 달려버리는, 자 앞서서 테스 살펴 반도체 장비 쪽에 테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굉장히 저평가된 과도하게 억누르는 가격이 나왔었죠. 이 종목의 경우도 과하게 이렇게 억누르는 가격이 나와서 심하게 쳐눌러서 저평가 국면으로 갖다 꼬라 박아놓은 다음에 7배밖에 안 되죠. 이렇게 갖다 박아놔가지고 아주 지긋지긋하게, 야 테스라 그러면 내가 이가 갈린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뒤에서 외국인들과 함께 돌아서 지금 뭐 무지막지한 속도로 사들여가지고 이 앞쪽에서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완전히 개인들을 따돌리는 국면으로 들어간다, 추가적으로 더 올라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쪽에서 여기서 분석을 해드렸죠. 이제 개인들을 완전히 따돌리는 국면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추가 상승세에서 밴드 상단까지 날려버리는 이런 시세가 나왔던 거고요. 이 TCK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렇게 날아 들어가면서 이제 증권사들 같은 경우도 업황 턴어라운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당연한 거고요. 이거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TCK 수준으로 놓고 본다면 저 앞쪽에서 굉장히 강한 시세가 났는데, 그럼 앞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시장은 그렇다고 해서 이 TCK가 뭐 이 정도까지 현재 기준으로는 26.827배까지 들어가거든요. 이 정도까지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또 놀라운 성장을 보이냐라고 아니에요. 그렇게 그냥 평범해요. 그렇죠? 900억 1100억 20%, 1100억에서 1353억 20%. 그 전에도 이 정도 수준 보였었거든요. 그렇죠? 800억에서 1000억, 1000억에서 1200억. 이게 지금 앞에 얘기된 것처럼 소재 부품 쪽이기 때문에 파괴적인 그런 실적 상승이 나오질 않아요. 한마디로 수급 게임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주들 같은 경우라 그러면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때 무지무지한 실적 턴어라운드 속도로 보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따라서 200억으로 300억에서 1300억, 1300억에서 2500억 이런 식으로 튀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소재 부품 쪽 같은 경우는 얘도 그렇고요. 그 앞에 나왔던 또 다른 사이클에서 각각 1등을 했던 뭐 동진 세미캠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보게 된다면, 그 전에 HBM 쪽에서는 ISC가 있었죠. 이거 어마어마한 실적이, 요게 조금 이례적인 현상이 되는 거고요. 보통 20% 수준의 성장을 보이는 거거든요. 자, 이게 또 다른 분야의 세계 1위, 테스트 소켓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여기 ISC 같은 경우 보면 이제 HBM 때문에 조금 많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400억에서 500억 20%, 550억에서 720억까지 170억이니까 여기 같은 경우 오히려 더 지금 ISC가 지금 성장률 퍼센트가 더 높죠. 30%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720에서 860까지 20% 나가고 온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TCK가 단연 독보적으로 압도적으로 좋아서 그래 이렇게 올라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다 따돌렸다 이거죠. 이제 다 따돌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 따돌려가지고 이제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업종 선두에 있는 종목들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갖다 맞추게 되죠. 그 분야 자체로는 TCK에 견줄 만한 기업 자체가 없습니다. 자, 실적 자체가 괜히 저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반도체 업황이 될 때 괜히 같이 돌아나간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교 대상으로 친다 그러면 ISC 정도가 될 텐데, ISC가 지금 25배예요. PR 25배, 뭐 반도체 검사 장비 평균 PR이 20에서 25배 사이라 그러니까 예전에 굉장히 지금 낮았던 부분에서 이제 평균 수준까지 올라 들어온 겁니다. 근데 ISC가 방금 전에도 보셨다시피 자, 저 테스트 소켓 분야의 1위 경, 그럼 걔는 업황 턴어라운드 못 누리겠냐 이거죠. 당연히 누리죠. 그래서 요 종목 다음으로는 ISC가 올라올 겁니다 라고 저 앞서 얘기 드렸던 저 분석에서 얘기 드렸던 거고요. 이제 여기서 뒤집어서 얘기하면 여기서부터는 추격 매수를 해서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반도체하고 같이 가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앞에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쪽에서는 네임드 기업들 중에서 아직 못 올라온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례대로 지금 쭉쭉쭉쭉 소개시켜드렸잖아요. TCK도 나왔고, TSE도 나왔고, 동진세미컴도 나왔고, ISC도 나왔고, 인텍플러스도 나왔고, 차례대로 지금 하나씩 소개시켜드리고 있죠. 자, 이쪽에서 이제 기관들이 다시 후발로 또 빈집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 테스나, 이 TCK 같은 종목들처럼, 심텍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지금 쌍끌이로 진행이 되고 있는 형태. 여기 같은 경우는 수급 구조상으로 이렇게 원사이드로 기관이 들어오는 것 같은 경우, 우리 기관들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당겨놓고 그 다음에 붙었다 그러면 바로 패드기 치고 돌아가는 거. 구조상으로는 오히려 심텍 같은 경우가 더 탄탄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심텍 같은 경우는 한번 질렀다 그러면 끝도 없이 지르는 외국인 중심에, 외국인이 저렇게 써 들어가자 어김없이 외국인들이 이렇게 지르면 기관들 못 팝니다 라고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기관들의 숏스퀴즈가 나오면서 지금 또 한 바퀴 더 뚫고 여기 위에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이 심텍 같은 케이스를 계속해서 꾸준히 노리는 게 오히려 더 나은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발주 쪽을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셔야 되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후발주 쪽에서 어떤 종목이 그러면 후발주로 올라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다 찾아드리죠. 천재투자TV에서도 제가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혹은 까맣게 잊고 있었던 이런 반도체의 네임드 종목들, 이 TCK 같은 종목들도 여러분들 전혀 모르고 있던 종목이잖아요. 얘기가 나오지 않는 종목들, 조선에서 삼양램특 같은 종목들 전혀 모르고 있던 종목들이고요. 이게 왕년의 네임드 종목들이 쭉 있죠. 오늘도 지금 바이오 쪽에서 왕년의 네임드 종목이 하나 올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종목 이제 곧 조금 이따 이제 분석이 들어가게 될 텐데요. 자, 요런 종목들 같은 경우 천재투자TV에서도 소개를 시켜드립니다만,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이 오르고에 있는 전문가분들이 다 찾아드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르고에 있는 24명의 전문가, 코인이 2명, 주식이 22명이에요. 이 22명의 전문가분들은 전부 다 최소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조선주를 조금 다뤄봤던 분들이라면 삼형 엠텍 같은 종목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고, 반도체를 다뤄봤던 분이라 그러면 이 TCK라든가 뭐 테스, 그리고 뒤에서 지금 바닥에서 나오고 있는 인텍플러스 같은 종목들을 모를 수가 없는 거죠. 자, 예전에 다 저런 종목들 다루면서 수익을 와장창 다 내서봤던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네임드 종목입니다. 등치와 관계없이 반도체가 될 경우에 돌아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종목들, 여기 오르고에서 다 찾아드린다는 얘기예요. 로봇이 되었건 두나무가 되었건 계속해서 뽑아드리고 있죠. 각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서 이 종목 괜찮습니다. 계속 찾아드려요. 자, 오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